윤여민 FP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확실히 이제 어제 좀 미국에 좀 훈풍이 좀 좀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 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좀 테슬라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좀 반대로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살짝 좀 눌림목을 만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최근에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사실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채권금리가 오른다는 자체는. 근데 채권금리가 오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을 한다라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부터 좀 시장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경기 민감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좀 정책 관련된 쪽과 엮이면서 좀 상승이 남았던 뭐 건설 관련된 섹터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환경도 만들어졌다라는 좀 측면을 보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메타버스 같은 기존의 이제 종목들에 대한 상승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도 좀 꿈틀거리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공주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해외여행이 본격화됐다. 네. 그러면서 정말 여행 예약이 많고 사람들 많이 나갔다 줄 많이 서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들려오긴 하는데 주가는 뜨뜨미지근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올라요, 윤여민 FP?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좀 아픈 기억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진자 숫자가 좀 정점 올랐기 때문에 꺾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 이제 확실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뭐 중국의 봉쇄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결국은 또 이렇게 좀 어떤 과거의 기억을, 아픈 기억을 좀 살린 게 아닌가라는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리오프닝은 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정말로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좀 이슈가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관련된 이제 기업 결합 관련된 부분에서 좀 뭐 호반건설이 좀 어느 정도 KCGI의 좀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 좀 과거에 좀 이런 좀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을 좀 자회사로 둔 금호 산업이 인수전에도 2015년에 한번 참여를 했었고요. 또 2019년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도 좀 참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뭐 건설과 항공의 어느 정도 약간 시너지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어떤 여행에 대한 어떤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게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M&A 관련된 쪽, 그다음에 이제 기업 결합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합병에 대한 부분들, 지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이슈로 좀 다가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성장주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란 기대감이 시장에 감돌고 있는데요. 그에 오늘 NFT 관련주들도 두드러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장중 VI 걸리기도 했고요. 현재도 8%의 강세, 이 다날도 8% 오르면서 시장에서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은 작년 연말에 좀 불을 뿜은 후 좀 투심이 약해지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신규 접근도 괜찮은지 아니면 물려있는 분들만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윤여민 FP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NFT,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과 좀 아주 상당히 좀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NFT 관련된 뉴스들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SK라든지 뭐 LG, CJ 같은 이제 이런 대기업 같은 회사들도 NFT를 좀 본격적으로 지금 진출한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 NFT 뭐 15초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NFT도 결국은 좀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 좀 미래의 먹거리가 되진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좀 1차적으로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사업으로 연결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잡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2차 좀 시세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와 함께 다시 한번 NFT가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 가운데서
중에서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 특히 이제 NFT 관련된 거래소의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 대기업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은 이제 NFT를 또 장착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에 좀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NFT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이제 앞에서 보셨겠지만 좀 시세가 좀 급등이 나오고 좀 오래 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시세의 급등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는 이제 앞에서 1차적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확실히 좀 모멘텀이 좀 확인되는 종목에 대한 어떤 좀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NFT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좀 기술적 반등은 좀 기대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여민 FP, 어제는 미국 FDA에서 펩타이드 관련된 어떤 걸 허가받았다. 건강기능식품에 활용하는 거. 이거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이 뭐 제약바이오 섹터, 네. 헬스케어 섹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연초부터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던 부분을 거의 이제 한 일주일 만에 확실히 지금 복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제 제약바이오 sek터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한 방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 이제 22일이죠 관련돼서 이제 스테롤 관련돼서 이제 미국 FDA에서 지금 그 NID라고 합니다.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이제 승인이 좀 나왔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연초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이 좀 심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 독립국가 연합 지역 쪽에 좀 매출이 10%가 넘는 탓에 약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좀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에 좀 우려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NDI 좀 승인을 통해서 지금 거의 주가가 지금 이제 작년 9월 전고점이 거의 지금 8만 원대죠. 지금 8만 300원 정도 되는데 거의 그 부분을 지금 거의 돌려놓는 모습을 좀 나와주면서 확실히 좀 이제 FDA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확실히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임상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지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지금 이제 화성 공장도 지금 완공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생산을 위한 준비도 다 끝내놨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후에 이제 FDA 승인으로 인해서 좀 캐시카우가 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뭐 기관이라든지 특히 뭐 연계음 같은 쪽에서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좀 봐야 한 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오히려 기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전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지금 단계에서 투자자들은 신규 진입은 조금 더 기다려라? 네. 일단은 좀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가 주주환원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여민 팀장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지주사는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좀 디스카운트를 받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K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인 행보를 좀 많이 보였던 부분들, 특히 이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필두로 해서 좀 미래 먹거리를 많이 찾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직접 투자를 통해서 좀 수익을 내는 좀 구조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고점을 많이 못 넘어가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주사를 굳이 뭐 살 필요가 있느냐, 그 밑에 있는 자회사가 어쨌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좀 자회사를 사야 되지 않냐라 뭐 이런 좀 의구심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제도적인 개선도 분명히 이제 새 정부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자회사들, 특히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SK CNC 그다음에 SK 실트로 같은 대부분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SK 자체적으로도 좀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가 이제 먹거리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도 있겠습니다만 뭐 첨단 소재라든지 바이오 같은 어떤 이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연결 영업이 뭐 매출 같은 경우도 뭐 최소 2자리 이상의 좀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SK 같은 경우는 좀 지주사 중에서는 좀
탑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좀 수급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좀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인들의 수급은 있습니다만 좀 대체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좀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있고 특히 뭐 26만 원에서 7만 원대 좀 저항대가 좀 매물대가 저항대가 좀 깊게 좀 어떻게 보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확실히 좀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려고 한다면 일단은 한 26, 7만 원 정도는 좀 제가 볼 때는 올라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좀 움직임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포트폴리오로 보면 지주회사 중에 굉장히 미래사업 쪽에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오늘 주주환원골 관련해서 SK가 공시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상 배당 수입의 30% 이상을 기본 배당하겠다. 그리고 매년 시총의 1% 이상을 자사주 매입하겠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 자사주 사고 소각해주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주회사들도 좀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이죠. 만도가 전기차 업체들의 생산량 회복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현재 7%까지 양봉 크기를 키워가고 있고 현대위아도 그 뒤를 따라서 2%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좀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두 업체들의 차이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윤여민 팀장님? 사실 현대차, 기아차 엉덩이가 좀 무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은 많이 나왔고 또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부터 시작해서 뭐 IR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완성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좀 달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하향 리포트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차량인의 판매 대수 이제 여기에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조 7천억 정도 지금 분기 지금 매출 영업이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증가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씩 하향하는 추세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좀 이제 반도체의 어떤 수급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적용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판가로 전가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 결국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의 소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냐 어떤 이런 여전히 좀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있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유가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확실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평화 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돼야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투심이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 좀 어떻게 보면 포커스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구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족 부분도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확실히 좀 명확해질 때 제가 볼 때는 좀 투심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주가는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 17만 원대는 좀 견디고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이 좀 꾸준히 좀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나온 부분이 있다. 하지만 좀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모멘텀을 찾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일단은 바닥은 좀 다져놓은 것 같은데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윤여민 FP께서는 테스를 가져오셨어요. 설명을 바로 듣겠습니다. 예, 일단 좀 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좀 분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분명히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1분기보다는 좀 2분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1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이제 전분기 대비했을 때 한 48% 정도 늘어난 한 920억 정도, 영업이익은 뭐 3,000% 이상 늘어난 166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54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1분기 관련돼서는 좀 컨센서스가 좀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좀 톤 다운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좀 실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연말 연초에 좀 수주를 받았던 이제 좀 매출건들이 인식이 좀 늦으면서 이게 이제 1분기에서 2분기로 좀 지연된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1분기에 좀 컨센서스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P2라든지 SK하이닉스 M16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2분기에 좀 다시 한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1분기에는 약간 컨센서스가 낮아지지만 좀 2분기 좋다라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좀 종목들의 지금 최근에 좀 대부분 다 이런 좀 추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동사 같은 경우도 주가 안정을 해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150억 정도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지난주에 네. 들렸는데 뭐 계약 기간은 이제 9월 21일까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회사도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잡은 부분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충분히 완만한 좀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1분기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향후에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 평택 3기가 좀 투자가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 정도에 또 한 번 또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중장기적 포지션으로 봤을 때 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스가 시가총액이 5,300억 정도 되는데 15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면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어쨌든 주주 재고를 하고 있다는 면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테스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4,000원 제시하고 계십니다.